처음에 시작할 때는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었고 사회에 대해서 바꾸려는 노력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고 계속 탐구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주민이나 남미를 볼 때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조금 후회스럽고, 그 정체성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을 봤을 때 제가 웃어 넘길 만한 단어들도 있었고 좀 인상이 찌푸려지는 단어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차별이었고 웃어 넘길 만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이제 난민 그리고 이주민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이번 캠프를 기회 삼아서 제대로 배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대하고 왔습니다. 저는 학교에 아프간 친구들도 있고 평소에 뉴스들도 약간 이주민 같은 게 부정적으로 보여서 솔직히 좀 궁금하기도 해서 추천받아서 왔어요. 난민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해서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난민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되는지를 배울 것 같았는데 지금 배워보니 좀 더 다양하게 배우고 그런 거를 게임 없이 할 줄 알았는데 게임과 함께 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 원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살짝 고정관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와 다른 곳에서 왔으니까 뭔가 우리와 다르니까 살짝 선 그런 게 같은 게 느껴졌었는데 다양한 게임이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주민과 난민들이 함께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좀.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 참여자들은 양육자들의 추천 아니면은 제안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외부에 차단하는 느낌이었던 참여자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 변화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분노하기도 했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지 되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본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베타 마을이랑 알파 마을이랑 서로 규칙이 다르잖아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른 마을에 갔을 때 서로 규칙에 대해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서로 남이 이상하다고 하는 게 저희 사회랑 약간 관련돼서 인상 깊었어요. 베타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알파 그룹에 처음으로 갔었을 때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와 그런 것을 아예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공존을 하지 못하고 약간 배척을 당하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간 그들이 문화를 보면서 공포스러움을 약간 느끼기도 하였고요. 원래 있던 룰도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자꾸 일부러 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제 눈에 보이고 제가 또 계속 손해를 보는 것만 같아서 실제로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런 경우도 있다 생각해서 되게 가슴이 아프고 먹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베타마을 사람 분이 오셨을 때 저희 마을 룰도 잘 모르고 언어도 모르시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관심도 안 가고 도와줄 수도 없고 해서 저는 그 무관심 자체가 폭력이었다 생각합니다. 난민들도 한국에 오면은 저희 문화를 모르니까 소외감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차별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게임에서만 이렇게 다른 곳에 가도 낯선데 진짜 이게 현실화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약간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게임인 것 같고, 저희는 게임을 한 후에 이 게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함께 들어서 저희 학교 친구들도 이 게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어요. 알파 마을, 베타 마을이
게임 속에서 서로 잘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였는지. 각자 마을들을 존중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각자 마을의 규칙은 존중하되 공통적인 규칙을 함께 만나서 이렇게 정해보면 어떨지. 통역사나 가이드나 도우미 같은 역할들을 배치한다던가 이 사람들이 너무 서투니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던가 물적 자원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 게임 만들어지게 된 계기나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같은 역사를 설명해준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걸 나눠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프간 친구들이랑 가끔 대화도 해봤단 말이에요.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문화 체험 같은 것도 하는데 좀 더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대화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쟤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일단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을 해봤을 때도 그냥 마냥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각자 마을에 갔을 때는 서로 경계하고 왜 저럴까?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만약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서로 알려주었다면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보다는 서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만나본 적이 있기도 하지만 만나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실제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속속들이 물어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다양성 캠프를 통해서 조금 더 맥락적으로 알게 되고 역사적으로도 좀 알게 되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라파라파 게임을 통해서 소수의 민족 문화가 직접 배워보기도 하고 하면서 직접 놀이로서 체험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좀 더 호감과 호기심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연대자로서 행동할 것들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어화해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성소수자나 장애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저랑 별 상관없고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배운 사람의 도리가 아닐지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장애인이 길 가다가 지나가면 살짝 비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왜 그렇게 자꾸 비판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그 편견을 깨트리려고 여기에서 배웠던 것을 다 말해주고 그래주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말을 가끔씩은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이제 안 써야겠다고 심각성을 깨달은 이유가 이 활동 때문이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만약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나 난민들을 피해를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 사람들 한번 검색해봐라. 한번 찾아봐라. 그 사람들도 많은 일과 많은 관계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주민 정체성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교차하는 정체성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마무리할 건데 아프거나 장애인 이주민일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이주민일 수도 있고 노동자,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성소수자 이주민과 성소수자 난민도 있고 난민 이주민도 여성은 난민 이주민 남성과 또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된다. 정체성 표를 14년도에도 걸었었어요. 근데 그때 걸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정말 사회가 정해놓은 것보다 더 많이 풍성하고 풍부하구나, 더 많이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무슨 특권이 있는지 제가 무슨 억압을 받고 살아왔는지도 잘 몰랐는데
선주민이라는 특권도 있었고 여성이라는 억압, 청소년이라는 억압 그런 나이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1캠프에 이제 참여하기 전까지는 특권 그룹과 억압 그룹이라는 거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이 캠프에 참여하고 나서는 어떠한 특권 그룹이 있고 어떠한 억압 그룹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을 당한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제가 차별을 받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생각을 계속 해보고 거기에 제가 억압급으로 포함이 되는 게 2개 정도 있는 거예요.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왜란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넘어가는 경우로 인해 차별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되면 저의 권리가 무너진다고 느꼈고 계속 생각을 하고 왜란 질문을 던져야겠다라고 느낀 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이거를 말하고 다니면 부모님한테도 좀 이상한 말이 들릴 것 같고 괜히 저런 걸 말한다는 시선을 좀 받을까봐 말하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자체가 약간 억압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이걸 말했을 때 좀 더 기분이 나아질 것 같은 사람이나 단체 안에서는 편하게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억압 그룹에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남자가 더 차별받는다, 여자가 더 많이 차별받는다 하는 커뮤니티에 떠도는 그런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 그때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들을 정말 이해가 쏙쏙 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고 또 이번 특권 그룹에 있었던 건데 이성애자랑 신스젠더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심어 주시고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논예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 저도 이런 상황에 선생님이 나중에 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다른 스태프분들과 저 혼자서 처음에 이렇게 책상도 옮기고 의자도 옮기고 했었지만 제가 얘들아 책상 같이 옮길래? 라는 말 같이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면서 빨리빨리 했던 것 같아요. 캠프의 경우에는 먹고 자고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도 대화가 이뤄지고 그리고 비언어적인 소통들도 이뤄지고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나른다든지 밥을 먹은 걸 치운다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점점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높아지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이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공동체로서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몸으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캠프가 되게 중요하구나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기회가 있어도 또래 퍼실리테이터를 계속 할 생각은 있어요. 지금은 저 혼자밖에 없지만 나중에 더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분들과 협동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역할이 되고 싶어요. 원래 저 말고 참여자가 더 많았다 했는데 오니까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좀 놀랐던 것도 있어요. 어깨가 무겁나요? 아니 어깨가 그다지 무겁진 않아요. 친구를 추천하고 싶다면 이제 한 14명 정도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되게 약간 성차별적인 발언, 장애인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불쾌하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하지만 그런 걸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양성 훈련을 받는다면 이제 그런 말은 절대 못한다 생각을 해서 이제 특히 25번을 추천합니다. 그냥 제 친구들 데려오고 싶어요. 너무 발견한 것도 많고 배워가는 것도 많아서 다 같이 알아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몇 있으셔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여기에 참여를 해보는 걸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추천한다면 저희 조부모님 중에 한 분을 일단 저희 가족분들은 딱 들으면 누구신지 알 것 같은데
그분의 인권을 위해서 따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오셨던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 와주셔가지고 한 번 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성장과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런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저희 사회가 열심히 또 변화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억압받았던 사람들도 이제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